자, 봐요. 오늘 하게 될 내용은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이라는 건 이런 거죠.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어주자면, 여기 봐. 2부터 하지 말자. 1부터 할까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1, 3, 9, 27, 81 이렇게 진행하는 수열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이 두 개의 수열을 놓고 봤을 때 1대 3이죠. 얘도 몇 대 몇? 1대 3이죠. 얘도 몇 대 몇?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비율이 똑같이 유지되는 걸 일반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냥 해석만 해보자면 별 얘기는 아니지, 그치? 근데 보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얼마 곱해요?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곱하기고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얼마 곱해요? 넘어갈 때 얼마 곱합니까? 그렇죠. 이때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수열의 정의를 먼저 파악해 주자면 수열의 정의를 먼저 파악하자면 이런 거죠.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가거나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가거나 n번째에서 n 플러스 1까지 갈 때, 그러니까 항 번호를 다음 항으로 바꿀 때 공비를, 이런 걸 이제 뭐 숫자를 한번 곱했는데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공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공비라고 해요. 그래서 뭐 레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R이라고 씁니다. 그죠? 공비, R, 예, 공비라는 영어의 알파벳인데 공비. 그러니까 어떤 항에서 그 다음 항으로 항번호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야? 공비를 한번 곱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정의라는 건 이거죠. 자, 이렇게 기침이 나오냐.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 항번호가 하나 커질 때마다 공비를 한 번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항으로 갈 때는 공비를 몇 번 곱하는 거야? 2번. 다음 항으로 갈 때는 공비를 몇 번 곱해요? 3번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항, n번째 항 졸라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졸라 중요해요. 그래서 n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을 유도해보면 잘 봐. 우리가 10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 9번 항에다가 뭐를 곱한다고요? 공비를 곱하는 거죠. 몇 번 곱해요? 한 번. 그러면 8번째 항에서는 공비를 2번 곱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9 더하기 1이 얼마 나오면 된다고 했어요? 10. 8 더하기 2가 얼마 나오면 돼요? 10.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요? 9번 곱하면 된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n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요? 그래요. 맞아요. n-1번 곱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n이라고 바라보지 말고 얘들아. 그죠? 여기 숫자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숫자는 a 1번에다가 공비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만들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R의 n-1승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변형할 방법이 없습니다. n이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지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등비수열은 조금 더 공식적이에요. 등차보다는. 그렇죠? 정의가 너무 중요해요. 물론 정의 정말 중요하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AR의 n-1승, AR의 n-1승이라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봐. 특정한 수열들이 있다고요. 여기 봐봐. 2 곱하기 이렇게 보자. 이런 수열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2, 8, 32 이렇게 진행됐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은 2고요. 공비가 얼마야? 4죠. 공비가 4잖아. 그러니까 n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2 곱하기 4의 n-1승 쓸 거예요. 첫 번째 항과 공비와 n-1승 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지수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2의 2n-1승 2승 이렇게 쓸 거고 2에 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뭐라고 쓰면 돼? 2의 2n-1승 이렇게 쓰겠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뭐라고 하면 돼? 그렇죠. 등비수열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등비수열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지수가 뭐에 관한 1차식으로 바뀝니까? 그렇죠. 지수가 1차식이야. 뭐라고요? 지수가 1차식이고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지만 수열의 변수는 n이죠. n에 관한 1차식이 되겠지 당연히. 그쵸? 맞아? 그래서 모양새는 이렇다. 그쵸? 모양은 구성은 등비수열의 구성은 지수가 1차식입니다. 지수가 뭐라고요? 1차식이면 돼. 지수가 1차식이에요. 맞습니까? 지수가 1차식이야. 그러면 이때 여기 봐봐. 3의 2n-1승이라고 돼 있어. 이때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돼? n에다가 그냥 1을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3이겠죠. 그렇죠? n에다 1 집어넣으면 3이고. 그렇죠? 이때 공비는 요렇게 n 앞으로 네모칸을 쳐보시면 이게 얼마야? 이렇게 공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n이 2니까 3의 제곱으로 바꿔서 9라고 공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선생님이 여기 와일라 자, 봐. 그러면 이제 등비중항이라는 얘기를 해줄 건데 등비중항은 사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고 잘 봐.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텐데 등차는요. 가운데 거 2배는 양옆에 거 더한 거. 그쵸? 맞아? 대칭성을 활용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산술적인 대칭은 아니지만 뭐 기하적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어려운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봐봐.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 이제 등차 같은 경우는 a-d, a 플러스 d나 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뭐 이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등비수열은 그냥 없어요. n홀이 없이 그냥 ar 제곱 만드시면 됩니다.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그러면 봐봐. 등차는 더하기였고 등비는 뭐예요? 곱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a제곱 r제곱이 되면서 가운데 거에 뭐가 됩니까? 제곱이지 이 새끼야. 2배가 아니라 이 새끼야. 제곱. 알겠어? 2배와 제곱은 달라. 네 용돈 제곱으로 받을래? 2배 받을래? 무조건 제곱이 맞지 그지? 용돈이 10,000원이면 제곱하면 얼마야? 1억이네. 1억이면 괜찮잖아 용돈으로. 봐! 등비중항. 그러니까 가운데 거 제곱하면 양옆에 거 곱한 거와 같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 y, z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i 제곱이 xz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등비중항으로 나타내는 도형이 하나 있어요. 뭐 물론 하나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형을 굳이 하나 뽑아주자면 이것도 나옵니다. 잘 봐. 여러분들 혹시 소공식 기억해요? 소공식 이렇게 곱한 건 이렇게 곱한 거와 같다. 소공식이었잖아. 그렇죠? 이렇게 곱한 건 이렇게 곱한 거. 소공식.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와 같다. 그래서 소공식이라고 불렀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식이 총 4개 나오죠. 이렇게 곱한 거가 있고 여기 제곱은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맞아? 여기 제곱은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그죠? 여기 제곱은 양갈래 곱한 거죠.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를 A, B, C라고 하자면 B 제곱이 A 곱하기 C거든요. 맞아? 그래서 요 소공식에서 나오는 삼각형은 요 세 변이, 요 세 선분이 이렇게 쪼로록이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요 쪼로록 세 변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렇죠? 참고해 두시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뭐 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으나 등비수열로 등장하는 도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되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아무튼 봅시다. 여기까지 정리. 자, 1번 문제입니다. 등비수열 AN에서 제5항이 마이너스 48, 제8항이 384일 때 n번째 항,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었죠. 그렇죠? 자, 기본적이에요. 여기서 일로 가는데 5에서 8이니까 5에다 몇 더하면
3 더하면 8이죠. 자, 그런 다음에 384를 마이너스 48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여러분들 느낌이 오셔야 되는 게 3승이잖아. 너네가 알고 있는 3승의 숫자가 뭐니? 8 아니면 27이죠. 그럼 빨리 8 곱해봐. 맞죠? 8이란 말. 8.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8이네. 그쵸? R3승이 마이너스 8이야. 맞아? 그러면 이때 R은 얼마? 마이너스 2거나 허수겠는데, 그치? 허수면 안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쵸? 따라서 여기서 그러니까 일반항을 만들려면 일반항 잘 봐. A N은 A 아래 n-1승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거 어떻게 찾아요? 5 대입해보아. 그죠? 5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5 대입하면 4잖아요.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플러스로 바뀔 거고 2의 4제곱은 16이죠. 16에다가 뭐 곱하면 48이야. 3인데 마이너스 3이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이군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렇게 찾아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거꾸로 4칸 가면 되죠. 거꾸로 4칸이라는 건 아래 4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아래 4제곱이 얼마예요? 16이니까 16으로 나누면 A1은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별 얘기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 더 이상 정리할 수 있나? 없죠. 그래서 답을 최종적으로는 AN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승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완벽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2번 문제인데요.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3인데 처음으로 뭐보다 커진다요? 만보다 커진대. 얘가 처음보다 AN이 만보다 커지는 순간 찾으라는 거죠. 만보다 커지래요. 맞습니까? 몇 번째 항인지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N을 구하면 뭐니? 5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첫째 항과 공비의 n-1승 이렇게 구한다. 아까 증명해드렸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5 곱하기 3의 n-1제곱이 뭐보다 크면 돼? 만보다 크면 되네. 맞아요? 그러면 5로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3의 n-1승이 2000 맞습니까? 3 곱할게요. 3의 n제곱이 뭐보다 커? 6000보다 커지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맞아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3의 4승이 얼마? 81. 이 정도 외우셔야 돼요. 3의 5승이 얼마? 243. 그쵸? 3의 5제곱이 243이기 때문이시롱. 3의 6제곱은 얼마야? 3, 3은 9, 3, 4, 12, 3, 2, 7, 729. 맞습니까? 그럼 3의 7제곱은 얼마 되니? 그렇죠. 얘가 대충 2000 얼마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몇 승? 8번째 항부터가 뭐보다 커지가 6000보다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어림셈을 하면서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정리. 그래서 8번째 답은 그래서 제8항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3번 문제죠. 3과 243 사이에 이것도 많이 등장하는 형태의 구조니까 잘 봐요. 두 수 사이에 몇 개의 항을 집어넣으냐.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암산하다가 실수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등차 수열에서 설명한 적 있었죠.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면 하나, 두 번, 세 번까지는 좀 세보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한 칸, 그죠? 여기까지 두 칸, 여기까지 몇 칸? 세 칸, 여기까지 네 칸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쵸? 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네 칸 가는 동안 공비는 몇 번 곱했어? 네 칸 곱한 거, 4번 곱한 거지, 4번. 한 칸마다 공비 한 번이니까, 그죠? 이해돼?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처럼 보여? 3 때문에 3칸 같아 보일 때가 가끔 있다고. 이거를 노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243에서 3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81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R제곱이 얼마입니까? 9죠. 그래서 R은 얼마예요? 3이라고 얘기하면 좀 큰일 나. 그렇죠? 이 문제는. 왜냐면 공비가 반드시 양수여야 됩니까? 공비가 반드시 정수여야 됩니까? 공비가 반드시 유리수여야 되나요? 아니요. 무리수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허수인 등비 그거는 뭐 특수한 경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리수인 경우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두 가지 패턴이 등장하겠네. R이 만약에 3이라면 뭐야? 3, 9, 27, 81, 243 맞습니까? 그 다음에 R이 만약에 두 번째 R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 3, 마이너스 9, 27, 마이너스 81, 243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그쵸? 이때 x1, x3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물론 이 문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가운데 거를 제곱하라고 했거든. 맞습니까? 그죠? 가운데 거 제곱했으니까 반드시 뭐로 나와? 양수로 나오겠지. 그치? 따라서 27을 제곱하면 얼마 나오니? 외우고 계십니까? 729인가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별 내용은 아니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칸수를 직접 한번 세어보는 거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문제예요. 자, 서로 다른 세수 a-a 플러스 2a-1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돼 있었죠. 그러면 세 개가 등비수열이니까 가운데 얘를 제곱하는 건 양옆에 있는 숫자의 곱. 그러니까 가운데 제곱은 앞뒤 곱한 거랑 같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등비중앙의 정의를 이용하면 a 플러스 1의 제곱은 a-1 곱하기 2a-1이네. 맞습니까? 이거 먼저 할까요? 이거 먼저 하면 2a 제곱에 마이너스 3a 맞나? 플러스 1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는 0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a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아하, a는 얼마? 0 또는 5네. 그래서 0 또는 5가 답이에요 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옥 갑니다. 알겠습니까? 큰일 나! 조심해야 돼. 왜냐면 a가 만약에 0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걸 쳐다보면 a가 만약에 0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가운데 거 제곱은 양옆에 거 곱과 같은데요, 선생님? 똑같잖아요. 야, 여기 봐. 뭐라고 했어? 서로 다른 세수라는 표현이 왜 등장했을까요? 똑같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2차식이 등장하죠. 제곱을 하면서. 그러니까 야, 이게 애초에 서로 달랐으면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순서에서 그래. 때가 아직 덜 묻어서. 서로 다른 세수라는 말을 왜 했을까? 같은 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같은 애들이. 그치? 맞아. 풀어보니까 같은 애들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 뭐가 답일까? 그럼 같은 건 빼버리자. 라는 표현에서 등장하는 확률이 높아.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이 나왔어. 문제에서 이거 왜 주는지 꼭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문제는 이런 걸 많이 놓친다고, 학생들이. 그죠? 맞습니까? 꼭 놓치지 말고 꼭 보셔야 돼요. 이런 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틀리면. 아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두 번째. 그래서 A가 만약에 오면 4, 6 뭐야? 9입니까? 그죠? 이때는 공비가 얼마니? 2분의 3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A는 얼마? 5가 답이다. 두 개 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알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 자, 꼭 체크하시기 바래요. 문제가 내용하고 있는 내포는 반대의 의미에서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정리하세요.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얘가 등비수열일 때, 이때 실수 K값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왔으니까 조금 어렵게 볼 수 있겠지만
서로 다른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혹은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여러분들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아 얘가 뭐야? 근이 A, AR 그 다음에 AR 제곱이군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수 다 더한 거죠. 합 그쵸? 세근의 합 A 플러스 AR 제곱은 얼마입니까? 어떻게 구해? 이거분의 이거에 마이너스니까 2죠. 이거 대답 못하는 사람은 반성. 알겠습니까? 근각계수의 관계 너무나도 중요해. 알겠습니까?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근각계수의 관계라고 얘기했다. 맞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죠? AB, AC, BC. 그지? AB, BC, CA.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곱하면 뭐죠? A 제곱 R. 맞나?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곱할까? 그럼 A제곱, R제곱. 그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뭐야? A제곱, R세제곱. 그러고 봤더니 얘들아 내 안에 너 있다. 그죠? 내 안에 너 있다. 맞아요? 이거 뭐로 묶어내시면 됩니까? AR로 묶어주시면 돼요. AR로 묶어내시면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이게 얼마? 이거는 얼마입니까? 사실 요거분의 요거 해서 플러스니까 얼마 나와? 1이야. 근데 얘가 아까 얼마였어? 2였잖아. 그렇죠. 2였죠. 따라서 여기서 뭐가 등장해? AR이 2분의 1이라는 게 등장해요. 맞습니까? 2분의 1은 근이니까 대입하면 되겠네요. 아니야. 좀만 기다려봐. 얘들아. 등차 수열은요. 처음 걸로 딱 나오자마자 그쵸? 처음 거 나오자마자 3분의 해가지고 대입해서 근 찾았지. 그치? 근데 등비수열은 말이에요. 이거 세 개 다 보는 게 맞아. 이게 세 개를 다 곱하면 A 세개 R 세개니까 AR의 전체 세제곱이 되거든요. AR 전체 세제곱이 얼마인데? 8분의 1이거든. 그치? 근데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에 부호 바꾼 거니까 얼마 나옵니까? K 나와요. 끝났네. K가 얼마? 8분의 1이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완벽하겠네. 그렇죠? 따라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푸는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등차 수열도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게 더 복잡해졌죠. 그렇죠? 등차 수열은 첫 번째 것만 해서 대입을 해서 풀었고 근을 찾아서. 등비 수열은 합, 그 다음에 두 개짜리, 그 다음에 세 개짜리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다 근각계수의 관계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편리했다.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여섯 번째 문제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인 정삼각형 R1. 요 하얀색 정삼각형이 R1이고 요 R1의 높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R2고 R2의 높이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삼각형 또 높이를 한 변 이렇게 하니까 일정한 비율로 삼각형을 지금 줄여나가고 있겠죠. 왜냐면 일정한 비율이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선생님이 굳이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 못할까 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 뭡니까? 그래요. 2분의 루트 3A예요.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쵸? 오랜만에 등장해서 기억 안 납니까? 이거 모르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넓이는 뭐죠?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었어. 자, 모르는 친구들 빨리 받아 적어가지고 뭐합니까? 이거. 그쵸? 빨리 받아 적고 뭐 해야 돼? 집에 가서 달달달달 외워놔야 돼. 이거는 안 외우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공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정삼각형의 높이 뭐라고? 2분의 루트 3A. 그치? 맞아? 그러니까 그럼 얘는요. 처음 게 루트 3이었다면 두 번째 거는 뭐예요? 첫 번째 R1이 얘야. 뭐야? 루트 3이었고 R2는 그럼 뭐겠어요? 루트 3의 높이가 한 변이니까 루트 3 곱하기 뭐야? 2분의 루트 3A가 되겠죠. 그건 얼마죠? 2분의 3이 될 거고. 맞습니까? R3는 뭐가 되겠어? 2분의 3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또 곱하는 거니까 얼마 돼요? 4분의 3 루트 3이 되겠죠. 별 내용은 아닌데 그쵸? 별 내용은 아니잖아. 따라서 일반항 Rn, 일반항을 An이라고 하자면
그렇죠? 한 변의 길이를 AN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A1이고 A2고 A3이 이렇게 되겠네. 그죠? AN은 그러면 첫 번째 곱하기 공비 2분의 루트 3에 n-1승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일반항이겠죠. 그렇죠? 맞아? 그래서 문제에서 몇 번째 항을 구하라고 그랬어? 20번째 항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A에다가 20을 곱하면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에 20 곱하기 19. 그죠? 자, 그러면 2의 19제곱이고 루트 3에는 19인데 루트 3 한 번 곱하니까 20제곱이죠. 아니 20제곱이다 보니까 이거 루트 없애기 위해서 2를 주고 싶으니까 2의 19제곱 분의 3의 10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푸는 거. 사실 난이도가 조금 있죠. 맞습니까? 하지만 원칙적으로 공식을 넘어가는 건 없죠. 물론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 중3 때 배웠던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가 나와서 문제가 됐을 수는 있지만 일정한 비율로 삼각형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 파악한다면 공식을 통해서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요거 잊지 말고 정리하시고요. 자,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 잊지 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등차, 등비,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공식과 등비중항까지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등비수열의 합으로 올 겁니다. 등비수열의 합은 더 쉬워요. 알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줄게. 등비수열이 어려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지수의 연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수의 연산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수 연산의 기본적인 원칙을 반드시 복습하고 오셔야 돼요. 앞에서. 알겠어? 그래서 수학은 좀 연역적 구조잖아요. 앞에 거 못하면 뒤에 것도 잘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등비수열은 지수에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지수를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못하는 것 꼭 챙겨서 복습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